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34강 개념적 사고 실전 기출문제 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부분에서는 실제 기출문제 풀세트 문제가 아니죠. 아니고 약간 조금 줄인 그냥 제시문 각각을 압축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면요. 실제 풀세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개념적 사고를 대학이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지를 연습해보는 어떤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학교가 대학이 학생의 어떤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개념적 사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의 글을 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일단 많은 걸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적 사고는 복잡한 것을 간단 명료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 사고는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다,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대학일수록 여러분들이 개념적 사고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358쪽이고요. 이 문제는 실제 대학의 어떤 기출 문제입니다. 연세대 기출 문제네요. 연세대 2016년도 기출 문제 인문 1번이네요. 자, 연대는 항상 이런 형태로 자주 나오죠. 예술적 성취에 대한 제시문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자,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부분은 개념적 사고입니다. 개념적 사고. 대학이 논제에 예술적 성취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그죠?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술적 성취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예술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의, 자, 우리 수학에서 보면 A 더하기 B 괄호치고 곱하기 괄호치고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 더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념을 하나의 어떤 항목으로 두면 어때요? 각각의 가나 다 제시문에서 어떤 예술이 나타나는지를 개념화해야죠. 그죠? 논제의 개념어는 구체적으로, 즉 가나다에는 어떤 예술이 나타나는지 논제를 딱 보는 순간 그런 사고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성취를 물었죠. 그죠? 성취.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떻게 하나요? 성취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러면 가나다는 각각의 예술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성취를 이루는가가 여러분들이 정확히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이 논지를 비교 분석하라. 자, 비교하라는 말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자, 어떤 예술적 성취가 나타나는데 어떤 주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의 과정이 나타나는지 가나다를 다 논리적 과정을 찾은 다음에 각각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비교한다라는 건 뭘 요구했죠?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 예술적 성취의 어떤 특징을 비교할 것인가?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비교할 것인가? 예술적 성취의 어떤 방법을 비교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분석하라는 말은, 자, 설명하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랬죠. 그죠? 연대 논술 문제는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비교 분석하시오, 요 형태의 문제가 실제 대학에서 나오는 문제의 70~80%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나온 기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1번 문제의 70~80%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잘 풀고 난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분석하라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한다라는 말은 분석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분석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뭔가를 찾아봤더니 그것이 뭔가 비교되더라, 숨겨진 뭔가를 보여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미리 풀어보고 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풀어보지 않고 들으면 자기께 되지 않아요. 자, 푸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최대한 꼼꼼히 적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개념은 여러분들이 논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술과 성취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각각의 제시문에서 이 예술과 성취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하위 개념을 발견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고, 하위 개념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 논술 문제는 가나다가 주로 이제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시소설이 나올 때도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 논술 문제의 특징은 다른 대학과 달리 어떤 이런 문학 작품이라든지 구체적 제시문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 제시문, 개념적 텍스트를 잘 주지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념화를 하는 걸 대학이 보고 싶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숙지한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본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 장으로 정리하는 워크시트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정리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논제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논제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 핵심 딜레마, 핵심 주제죠. 주제를 명확히 하고 예술적 성취가 어떤 예술의 어떤 장르나 분야에 따라서 그 성취의 방법이나 어떤 성취하는 과정이 달라진다 라는 거면 가나다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 키워드는 뭔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핵심되는 주제와 쟁점을 주건 주지 않건 여러분들은 핵심되는 주제와 쟁점을 명확하게 딱 잡고 글을 써야 돼요. 그냥 가나다를 비교 분석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가나다가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이미 대학이 여러분들의 핵심 쟁점과 주제를 파악하는 걸 요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글 각각을 어떤 식으로 내가 구성할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글을 쓸지, 뭐 시간 형태로 쓸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앞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논제는 비교 분석하시오. 예술적 성취를 중심으로 가나다를 비교 분석하시오인데 분석이 빠졌네요. 그죠? 그럼 제가 체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제를 보시면 뼈대가 있고 조건이 있고 개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뼈대, 조건, 개념어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했고, 내가 쓰는 글은 뼈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개념적 사고이기 때문에 개념적 사고에 해당되는 예술적 성취, 즉 예술과 성취를 중심으로 조금 본격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사고 구분이죠, 그죠? 예술적 성취와 예술적 성취 실패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논제는 예술적 성취를 물었으니까 각각의 제시문에서 예술적 성취의 성공과 실패가 나오겠네요. 그럼 구분을 해야죠. 아에서 예술적 성취는 누가 하나요? 아버지는 했잖아. 헌어인은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는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그러면 헌어인과 예술적 성취를 이룬 헌어인과 예술적 성취를 실패한 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나는 기준들을 정확히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그죠? 나에서는 어떤 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낯선 개념어가 나오면 그 개념을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어떤 범주의 예술적 성취인가? 가는 뭐죠? 가는 어떤 줄타기죠. 줄타기. 공연입니다. 공연 예술에 해당되는 어떤 예술 분야고, 나는요, 문학이죠. 문학에 있어서의 예술적 성취죠. 다는요,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술적 성취를 이뤘는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 예술적 성취의 범주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걸 쭉 따져보니까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개념화가 가능하더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개념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시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운이 11살이 되어서 이제 줄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학교를 갔는데 돌아온 답이 뭐였죠? 세상에 줄광대가 밟을 만한 땅이 흔하지 않다. 줄광대. 자, 옛날에 줄광대는 뭐죠? 떠돌이죠. 서커스단 떠돌이죠. 저의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네에 이렇게 서커스 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시장통을 다니면서 막 그 뭐죠? 나팔을 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는 어때요? 11살에 처음 학교를 갔다라는 말은 그전에는 어떤 사회랑 교류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네요.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 적응도 못하겠고, 그래서 아버지는, 헌호이는 운에게 줄타기를 가르칩니다. 줄타기를 가르치면서 운은 11살부터 이제 16이 되었습니다. 16이 되어서 이제 언뜻 보기에는 헌호인과 다름없이 줄을 잘 탔어요. 그래서 한 5년 만에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겁니다. 자, 그랬는데 헌호이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운한테. 그러나 헌호이는 운을 사람들 앞에서 줄 위로 오르게 하려는 눈치를 안 보였다. 헌호인이 보기에 운은 어때? 여전히 미완의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운은 헌호인을 무서워했다. 헌호인은 운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언제나 뒷마당에서 회초리를 들고 운의 줄타기 연습만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정 수준에 오른 것 같지만 실제 완벽한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한 걸 아버지 헌호이는 어때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술적 성취를 여전히 5년 동안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겁니다. 참다 못한 운이 어느 날 아버지 헌호인에게 속마음을 줬다. 아버지, 저도 이젠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탔으면 합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도 뭐죠? 자신감이 좀 붙은 거야. 아, 줄쯤이야. 한 5년을 맨날 탔는데 이 정도는 내가 못할까? 라고 하니까 헌호인이 얼굴색을 조금 변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줄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느냐? 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는 줄이 넓게 보이겠구나. 그 위에서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헌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되겠다. 아니, 그 얇은 줄에 기껏해야 2-3cm 정도 줄에 10m 정도 높이 올라간 데서 줄을 띄었다 내렸다 하잖아요. 거기가 줄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처럼 보이는데 헌호인은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헌호인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자, 문학작품은 기본적으로 상징이죠. 헌호인이 안 되겠다라는 말을 그냥 안 되겠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왜 헌호인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헌호인이 안 되겠다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왜 그런가요? 이제 한 5년 했으면 자신감이 붙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죠? 어떤 용기가 너무 과도한 상태죠. 줄쯤이야. 너무 자신감이 붙어 있어. 그럴 때 꼭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고가 나죠, 사고가.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실수를 하면 거기에서 떨어져 죽어요. 과도한 자신감을 본 겁니다. 헌호이는, 그죠? 운은 까닭을 몰랐으나 더 대꾸하지 못했다. 18살에 되었다. 어때요? 이제 7년을 연습을 한 겁니다. 5년 지나서 이제 7년. 운은 헌호인에게 다시 청을 드렸다. 어떠냐? 줄이 넓어 보이냐? 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운은 불안했으나 사실대로 말했다. 그래, 줄을 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단 말이냐? 예, 귀도 들리지 않고, 예, 그것도 사실대로 말했다. 아직도 객기가 있어. 자, 헌호인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뭔가 줄에 이제 푹 빠져 있는 건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일상과는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소설 뒷부분에 어떻게 나타나요? 줄을 타는데 헌호인이 어때요? 막 운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은 어떻게 하고 있죠? 헌호인이 부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 뒤부터 운이 본격적으로 줄을 타기 시작하죠. 자, 헌호인은 턱으로 줄을 가리켰다. 운은 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줄로 올라갔다. 헌호인이 보기에 7년을 탔지만 운은 어떤 최종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헌호인과 운에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술적 성취의 차이가 있죠. 앞에서 말한 표처럼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내가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헌호인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어서 줄타는 것이 하나의 나의 삶, 나의 생활로 완전히 동화되었느냐 동화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가를 읽을 때 의식적으로 맞건 틀리건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것과 이루지 않은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개념화하기를 대학은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건 틀리건 명확하게 개념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요. 나아지시면 보겠습니다.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문학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가가 어떤 공연에 대한 부분이라면 나는 어떤 문학 작품입니다. 그죠? 시, 예술에 있어서 학습을 통한 어떤 재기발랄한 시집기는 배울 수 없다. 우리가 뭔가 배워서 시를 배운다? 뭐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뉴턴은 그가 기하학의 초보적 원리부터 그 위대하고 심오한 발견에 이르기까지 밟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단계를 자기 자신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따라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즉 자연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를 거쳐서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에 있어서 시에 있어서는 그런 단계가 밟아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메로스나 빌란트 같은 시인은 상상이 넘치는 동시에 사상이 풍부한 그의 이념들이 어떻게 자신의 뇌리에 떠올랐는지 밝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영감에 의해서 위대한 시, 위대한 문학 작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학습될 수 없고 가르쳐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문적인 영역에서 위대한 발견자라고 할지라도 고군분투하는 모방자와 단지 정도상의 차이로 구별될 따름이지만 자연으로부터 미적 예술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과는 아예 종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니까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과 문학의 어떤 예술적 성취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모방을 할 뿐 그 예술적 성취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나는 문학 작품 혹은 어떤 풍부한 이념, 시에 있어서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 재능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학습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나제시문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제시문 보겠습니다. 다는 모차르트 이야기네요. 모차르트는 어릴 때 경쟁자인 누나를 흉내내면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어떤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피아노를 친 거죠. 실제로 아버지가 이 음악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음악의 어떤 학습 자료를 습득하면서 그를 교육하는 아버지의 수고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어떤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예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적절히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차르트는 아버지를 놀라게 하고 감격시킨 아이의 비상한 어떤 이해력, 모차르트의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또 타고났네요. 즉 환경과 재능의 어떤 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모차르트는 특출한 음감과 기억력,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어떤 기적적인 것처럼 보였고 3살 때부터 시작한 어떤 체계적인 수업으로 인해서 모차르트는 당대 최고에 이르는 음악적 성취를 이룹니다. 그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분명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은 전제고요. 음악가의 어떤 일찍 만났고 꾸준한 접촉, 오랜 기간에 걸친 아버지의 어떤 열정적인 교육, 그래서 신동으로서 많은 자극을 받았고요. 그죠?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 신분 상승의 기회라는 어떤 사회적 여건, 가족의 힘겨운 어떤 투쟁,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모차르트는 위대한 음악가가 된 거죠. 가가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이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나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 재능, 다는요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선부적 재능 플러스 후천적인 노력,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술, 그 각각의 예술의 분야가 무엇인지, 음악인지 문학인지 공연인지, 그죠? 그 예술적 성취의 방법이 후천적 학습인지 재능인지 아니면 학습과 재능의 조화인지 종합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결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표를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가나다는 전체가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제시문은 후천적 노력, 선천적, 후천적인 것이 뭔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그 기준은 어떤 노력이라든지 심리, 상상력, 이념, 명연주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노력을 할 때 심리적인 어떤 일정한 경지에 이를 때 뭔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예술적 성취가 이룰 수 있죠. 삶과 예술을 완전히 실시시킬 수 있고 풍부한 어떤 이상, 상상력을 이념을 실현할 수 있고 명연주의 반영에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술적 성취의 어떤 성격을 따져보면 신체적 노력이 아주 중요하고요.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가는 예술적 성취는 끊임없는 훈련의 연속이고 예술적 성취는 천부적인 어떤 재능이 필요한 거고 예술적 성취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어떤 제시문을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의 어떤 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면 아, 예술적 성취가 바로 이것이구나. 학생들이 논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예술적 성취 이런 낯선 개념이 나오면 이 낯선 개념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시문에 있는 걸 적당히 짜집해서 그냥 사고를 하려고 그래요. 즉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제시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술적 성취를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더라. 이것에 따를 때 가나다는 어떻게 차이가 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글을 써줘야 어떻죠? 아, 이 학생은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대학이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술적 성취와 관련된 어떤 사고 개념화 표를 보면서 조금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시답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되는지 조금 정리정돈을 해봅시다. 자, 논리적 사고 정리합시다. 논리적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있습니다. 개념적 사고와 관계적 사고입니다. 자, 개념적 사고는 제시문을 간단 명료하게 압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일단 아무리 많은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각 제시문 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압축하는 거. 자,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압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상, 판단, 실천, 기준, 이유, 근거를 명확히 개념하는 것. 자,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관계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제시문을 구조화하면 개념적 사고와 관계적 사고가 모두 해결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논리적 사고는요, 주체, 대상,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실천 주장 사이의 어떤 논리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에요. 인식과 판단과 실천 사이의 논리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대상에 대한 사실 판단이죠. 판단, 가치 판단이고요. 실천 사이의 논리적 비약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첫째, 여러분들이 낯선 제시문을 읽고 내 스스로 개념을 발견하고 그 개념의 논리적 관계를 찾아내는 걸 뜻하고요. 둘째,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 스스로 그 문제가 되는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유 근거를 나 스스로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요약이나 비교가 될 것이고요. 후자는 설명이나 비판, 자기 견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잘한다라고 하면 논술의 7, 80%는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 사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합리적 사고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논법닷컴에 올리시거나 질문하시면 되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4강 개념적 사고 실전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개념적 사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실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